9월 모의고사가 드디어 끝났습니다. 시간이 참 빠르죠. 6월, 9월 이제 정말 수능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. 자, 오늘 총평을 통해서 이번 9월 모의고사 영어가 어땠는지 난도부터 시작해서 주요한 특징 다 잡아드리겠고요. 그럼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커리큘럼을 수강하면 가장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등급별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총평입니다. 일단 난도 상입니다.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. 정답률 20%대에 불과했던 문항이 3문항이나 있고요. 정답률 30에서 50%대에 해당하는 게 6문항이나 있습니다. 즉 정답률 50이 안 되는 게 총 9문항이나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건 작년 수능이랑 좀 비슷한 난도라고 보시면 돼요. 왜냐면 작년 수능은 정답률 50%가 안 되는 게 한 11문항 정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1등급 비율이 그때 6.22%였는데 이제 그거를 좀 대입해서 보면 비슷하게 1등급 비율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한편 이번에 정말 쉬웠다고 평가받는 6평이랑 비교해보면 6평은 참고로 50% 미만의 정답률이 0문항이었습니다. 그래서 엄청 어려워진 거죠. 교훈과 학습 전략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번 시험의 좀 뚜렷한 경향은 어려운 문항은 확실히 어렵고 쉬운 문항은 확실히 쉬워요. 어떻게 보면 2, 3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점수 변화가 크지 않았을 수 있는데 안정 1등급을 좀 목표로 쭉 공부했던 친구들은 1등급 받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을 것이다. 이번 시험 6평과는 달리 이제 작년 수능 난도 정도로 다시 회귀했기 때문에 내 실력 어느 정도지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취약했던 부분을 오늘 총평과 해설 강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파악해서 앞으로의 공부 방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. 오답률 탑 10을 볼게요. 순서 삽입, 빈칸. 전통적으로 어려웠던 것들이 나왔고요. 제목이 또 6위에 랭크돼 있고 빈칸 함축, 요약과 장문 독해까지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가장 어려웠던 빈순삽이 가장 상위권을 차지를 했고요. 준킬러라 할 수 있는 제목, 함축, 요약, 장문 같은 것들도 같이 올라와 있는 경향을 보입니다. 팀 첫 번째 겁니다. 연결성 판단력 요구했다는 것인데 이제 순삽 문제를 풀 때 36, 37이 순서고 38, 39가 삽입이잖아요. 36, 38 즉 순서와 삽입의 첫 번째에선 힘을 좀 뺐고 37, 39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웠습니다. 37, 39가 오답률 1위와 2위였어요. 본격적으로 이제 순서 삽입에 있어서 연결성을 확신할 수 없을 때, 즉 특히 37번 같은 경우는 B로는 갔는데 AC냐 CA냐라는 연결성의 판단기로 해서 정답을 AC로 했어야만 했습니다. 여기 한번 필기 보세요. C 다음에 A도 가능하고 B도 가능할 때 이럴 땐 반드시 A, B, BA로 스위치를 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라는 걸 선생님이 Culmination, Elevation, Foundation에서 다 강조를 했습니다. 그게 그대로 적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39번도 삽입에서 갭이 없는 경우는 반드시 박스의 시그널과 내용, 이 글의 흐름과 구조를 기준으로 정답 골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. 이번 39번도 갭이 없고요. 요 박스의 내용, 생존이 건축물이 남아있다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이 내용과 같은 말하는 것을 딱 꽂아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. 당연히 그러려면 글의 흐름과 구조를 연결성 판단하면서 파악해 놨어야 했고요. 그래서 가장 어려운 오답률 1, 2번은 순서 삽입이었고 그것은 선생님이 늘 강조했던 포인트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, 진짜 딱 이 문제들과 이 순서 삽입의 동형 문제 파트들이 거의 그냥 똑같은 판박이 문제풀이 원리로 풀리는 게 이번에 출시하는 스콜라 모의고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. 보시면은 이 문항들에 대한 동형 문제들을 많이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띠, 이번에 정말 재밌는 게 23번 주제, 24번 제목, 41번 제목, 이 대입파악 문제가 아주 공통적으로 세 개가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예전에는 그냥 뭔가 하나의 명제를 그냥 같은 말로 반복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딱 두 가지 대상이 등장합니다. 자, 주제 제목이란 건 뭐죠? 이 두 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. 그래서 이 아우르는 선택지를 잘 고르는 게 핵심이었어요. 어떤 복수의 상황, 복수의 대상을 잘 아우르는 선택지를 고르는 게 핵심이었죠. 그렇게 해서 24번은 detached from but attached to society,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있지만 붙어있는, 그래서 분리되어 있는면서도 또 사회를 지향하는 이 두 가지 특징을 정확하게 캐치했느냐가 핵심이었고요. 23번도 지문에서 life narrator와 biographer 두 가지 대상이 어떻게 삶에 대한 기술을 서로 다르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대상의 서로 다른 측면들을 정확하게 포착한 이 different types가 들어간 걸 정답으로 골라주셔야 됐고요. 41번도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의 성격에 따라서 채널을 좀 달리해야 된다. 이런 메시지 이런 채널로, 이런 메시지 저런 채널로, 이렇게 두 가지를 딱 얘기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선택지를 이번엔 또 의문문 형식으로 Which channel is what matters? 어떤 채널이 중요한 것인가? 딱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수의 상황을 나타내는 복수명사, 그 다음에 which channel,
의문문, 그다음에 detached from but attached to society 이런 선택지에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요구했어요. 너무 좋고 이 외에도 이 유사한 게 너무 많습니다. 뭐 double-edged sword, blessing in disguise 수능 평가원에서 맨날 나왔던 이 복수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들에 대한 짱짱한 방어력 선생님이 스콜라 모의고사 준비를 해놨어요. 많이 풀어보시고 틀려보시고 또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. 주제 제목의 핫 트렌드, 복수의 상황, 복수의 특징을 아우르는 정답 선택지를 골라낼 수 있는가? 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결국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해석력입니다.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길고 복잡한 문장 해석을 내가 제대로 했는가? 해석을 해야 같은 말인지도 파악을 할 수 있고 해석을 해야 내가 앵커링한 정보에 같은 말을 선택지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. 마지막 수능 필수 어휘력 글을 읽다 보면 뭐 원근법이라든지 처방이라든지 동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좀 낯선 어휘들 이미 선생님의 자동암기,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에서 다 정리를 한 내용들입니다. 앞으로 여러분 수능 때까지 계속 가져가야 될 구문 그리고 어휘 이것들에 대한 방어력을 잘 갖춘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번 수능 때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 이렇게 해서 9월 평가원에 대한 총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확실하게 수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등급별 학습법입니다. 일단 4등급이야. 잘 들으세요. 지금 60점대 이런 지금 상황에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제가 이 커리큘럼 딱 정해 줄 테니까 이대로 하세요. 일단 3등급을 도달하기 위해서 유배 가는 길을 수강하십시오. 그런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문 20수 에어를 병행해야 돼요. 유배 가는 길에서는 구문을 맛보기만 보여줍니다. 해석을 구문 20수 에어에서 다 알려줘요.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면서 4주 완성을 해주십시오. 그리고 나서 파운데이션 이것만 들어도 2등급이 나와요. 그래서 파운데이션과 구문 20% 해석력과 독해 문제풀이 방법 파운데이션 다 담겨 있으니까 그 이후에 커리큘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딱 여기까지만 하십시오. 그리고 최신 트렌드 반영한 스콜라 모의고사로 배웠던 거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능 전에 마무리해 주시면은 수능에서 여러분들의 등급이 나오는 커리큘럼이 될 것입니다. 2등급까지를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. 다음, 아직 영어가 좀 낯선 2, 3등급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주세요. 9월 말 24일경에 더 라스트 오퍼튜니티라는 선생님의 트렌드 정리, 독해법 정리, 그 다음에 정말 실전력 극대화하는 선택지 해킹하는 법, 최근 트렌드 다 정리해주는 그 더라우가 나옵니다. 주간지가.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들 구문 해석력, 단어력, 이 단어 구문, 아까 제가 말했죠. 변치 않는 거라고. 그거 일단 딱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변치 않는 기본기를 다 끝내세요. 그리고 어법만 들으면 무조건 어법 3점 맞출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변치 않는 거를 9월달에 일단 다 끝내시고 더라우가 나오면은 지금 최신의 6월과 9월의 평가원 트렌드, 독해 풀이법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스콜라 모의고사로 마무리하시면 돼요. 자, 그리고 애매한 1등급 학생들,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. 구문과 어법 이거 확실하게 일단 9월 달에 다져놓고 9월 평가원 분석하는 거 아울러서 요거 해주시고 더라우와 스콜라 모의고사로 기출, 비기출 다 아우르는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남은 기간 동안 선생님의 커리큘럼 타면 되고요. 혼자 계획 세우는 것이 힘든 학생들을 위해서 등급별 학습 캘린더 PDF를 공지사항에 다 올려놨어요. 여러분들이 유배를 듣든 파데를 듣든 엘베를 듣든 컬미를 듣든 이렇게 달력으로 딱 배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지워나가고 공부한 걸 트래킹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. 선생님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안 배운 게 없습니다. 자신감 가지세요. 잘 정리하고 실전에서 적용하는 일만 남았습니다. 자신감과 자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. 할 수 있다.